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현대차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8% 현재 상승을 했고요. 5,900을 넘어섰어요. 네,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곧버스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이제는 고점이다, 빠질 것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6천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5,500에서 꺾일 줄 알았는데 꺾이면서 박스권 만들 줄 알았는데 이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빠지고 있기는 한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마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닥으로 또 보자고 한다면 코스닥은 지금 약간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던데 코스닥이 3거래일 연속 빠졌던 적은 최근에 없어요. 보시면 음봉 두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는데 오늘 만일에 음봉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내일은 또 강력한 상승 포지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의 이슈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큰 게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 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또 바로 대응을 했죠. 무역법 122조를 들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1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바로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불을 놨는데 그런지 이제 또 하루 만에 갑자기 15%이 무역법 122조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10%가 아니고 최고 15%까지잖아 하면서 5%더 할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150일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150일 동안 뭐 다른 걸 또 준비하고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무역법 301조다.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불공정하게 관세를 매겼다라거나 불이익을 줬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증명하면서 또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150일 안에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협상이 되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지금 많이 잡히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적인 부분으로도 여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슈로는 좀 힘들죠. 그리고 지금의 이 상승폭을 조금 더 소화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여기서 물론 바로 가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항상 리미티드가 걸리는 구간이 오거든요. 그 구간이 옆으로 횡보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높이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시 조정이 좀 불가피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60만 원 위쪽에서 또 이런 횡보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서 뭐 쭉 뺐다가 쭉 올렸다가 다시 빼서 50만 원대로 다시 내려온다. 이러면 또 시간이 더 걸리는 또 불편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이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에서 유지하면서 조금씩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게 또 뭐가 있었냐면 미국하고 이란 간의 갈등이죠. 미국하고 이란이 갈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에도 뭐 보름, 2주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3일 만에 타격을 했다던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열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열흘 안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모른다.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사관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국민들한테 신속히 출국을 해라.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단독으로 나온 내용인데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란 쪽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결정적으로 뭔가 나온 거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은 뭐 이게 지금 뭐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 좀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분야는 이러나 저러나 이제 앞으로 좋은 것만 남았지 안 좋은 건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15%니까 이미 뭐 더 떨어질 수 있으면 떨어질 수 있는 거지 더 오르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막 저렇게 하진 못할 거다, 트럼프가. 왜냐하면 자동차 관세 이런 걸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또 더 좋은 이슈도 있습니다. 요건데 이제 제가 텔레그램 관리방에다가도 안내를 해드렸죠. 이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은 이 로봇의 이 산업 허브로 급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2030년까지 125조 2천억을 투입, 이거 엄청난 금액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2026년이에요. 2026년. 그래서 125조를 투입한다? 그러면은 지금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산업 허브까지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초집중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초집중을. 그러면 완전히 기업이 또 탈바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7천조 시장을 선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50년이 되면은 이 7천조, 그러니까 5조 달러죠. 5조 달러의 로봇 시장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7천조가 좀 넘는데 7천조의 시장을 선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입하는 금액이 또 2030년까지 125조. 그러면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전반적인 로봇 분야에서는 현대차가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VS 구도에 있는 테슬라보다도 조금 더 앞장서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로봇 산업 허브, 네,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나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MBR 모션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도 테슬라에다 납품하고 현대차에도 같이 납품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리고 앞으로 정책이 뒷받침이 돼요. 정책이 뒷받침을 되면서 로봇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네, 긍정적인 방향성을 갖겠다라는 건데 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출산에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산업 시장으로 이제 노동 인력이 없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산업이 주잖아요. 뭐 다들 뭐 농사를 짓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반은 생산입니다. 그래서 생산에 노동 인력이 없다라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게 뭐다? 로봇이다라는 겁니다. 로봇.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로봇이 반드시 필요해서 정책적으로도 계속해서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다 지원을 하면서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뭐 반도체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있죠. 이런 곳들 시가총액 상위 뭐 삼전, 하이닉스, 뭐 기아는 뭐 같은 핏줄이라고 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많은 곳들 어차피 다 생산이란 말이에요. 생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 현장으로 로봇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봇이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지금도 뭐 물량을 만드는데 힘에 붙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게 더 커지면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도체도 많이 들어간다. 근데 반도체를 만들러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력이 그거를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는 그때 비로소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지금도 물론 요 과정에 있다라고 봐요.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 됐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지금 뭐 지수가 상승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중장기 플랜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금액은 정말 저렴한 그런 금액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자동차로 보시면 안 되고요. 로봇으로 확실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로봇으로 계속 인식을 하셔야 돼요. 뉴스도 보시면은 현대차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오지만 이 로봇으로 인한 이슈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또 보시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최소 30조예요. 최소 상장을 하게 되면 IPO를 하게 되면 최소 30조라는 거예요. 최소 30조. 계속 30년 적자 회사가 현대차를 만나서 엄청난 이런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로봇으로 거듭나고 앞으로도 로봇으로 주가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차지만 나중엔 언젠가는 현대 로봇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로보틱스가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현대차 로봇 뭐 이렇게다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껍데기만 차고 앞으로는 로봇으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하락폭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음봉을 만들고 있는데 양시장 모두 그래도 뭐 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은 환차 이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부터 더 계속해서 빠진다라고 하면 환차 이익. 만일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거꾸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환차 손.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빠질 요인들이 많아요. 계속해서 달러 환율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은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개인이 좀 받아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나쁘지 않죠. 당연히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q 프로그램으로 때려대는 거를 개인이 받아가는 건데 개인이 또 많이 빼기도 했었죠. 빼고 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빼는데 그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나라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도망갈 거야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얘네가 이만한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다 투자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0조다. 얘네가 100조를 투자를 하는데 미국 시장에다가 한 30조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글로벌 증시인데 이것도 주식하고 뭐 채권 이런 거 나눠져 있겠죠. 아시아 시장이 뭐 한 50조 정도 들어갔다 치자고요. 여러분들 50조 뭐 너무 큰가? 한 여기도 뭐 30조만 할게요. 그러면 아시아 시장도 한 30조 정도 들어갔다라고 치면은 아시아 시장에서도 뭐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뭐 10조, 10조, 10조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곳들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만큼 튀어나온 거예요. 10조 투자를 했는데 벌써 15조 막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15조, 20조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는 이렇게 조금 들어갔을 수도 있죠. 이렇게 손실을 조금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이쪽에서 빠져나갔다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막 은가격 폭락하고 그랬잖아요. 은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던가 비트코인도 계속 폭락을 하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쪽이라 이런 쪽으로 메꾸라이 그러니까 메꾸러 메꾸러 여기를 잘라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거지 전혀 문제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닙니다. 얘네들이 기존에 투자해 놨던 돈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야 너네 수익 실현하지 마, 차익 실현하지 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얘네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거는 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순매수가 5,500을 넘기고 5,800을 넘긴 이런 상황에서도 순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좀뭐 깔아놓고 때려대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약간 박스권 횡보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기관이나 개인들이 그때 또 차익 실현을 하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섹터가 같이 가려면 지금 또 시가총액 상위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 종목들, 그러니까 여러 섹터들이 다 같이 가려면은 아무래도 박스권 장세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가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갖고 얘네를 또 한 번에 조정을 또 많이 빼갖고 뭐 그러면은 당연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불편한 일이고 약간 박스권으로 외국인이 받아주면서 개인의 자금을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뭐 주식은 항상 뭐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도 최대한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관리방에 대한 부분은 네,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더보기란이 있거든요.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유료방이기 때문에 유료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네, 시장의 움직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세에 대한 부분 이슈 때문에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악재가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있었는데 악재로 분류되던 게 조금 옅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또 대응을 해가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장 마감 대표 종목 2개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주강민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